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매일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 오늘도 그 남자 헬마 뉴스와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좋은 목소리로 들려줄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어제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100명대 초반에 머물면서 수도권의 지역 감염 혹은 뭐 집단 감염의 우려가 걱정만큼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신호를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2차 감염, 그 중에서도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이제 집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콜센터와 PC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 예배가 새로운 2차 감염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에서는 그 구로 콜센터 직원과 함께 예배를 받던 교회 목사와 신도 등 4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에서는 신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교회 동계수련회를 다녀온 거 이게 네. 그 뒤에 확진 판정이 4명이 나오면서 이 혹시 추가 감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조금 뭐 줄어들고 있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요? 네, 우리 일본은 뭐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더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죠.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그런 걱정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200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아비규환 상황인데요. 확진자만 15,000명 이상, 사망자만 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이제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산소호흡기 확보가 어렵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자 이제 병원에서는 60대 이상의 중증 환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 여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소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20, 30대 젊은 환자들한테 산소호흡기를 우선 착용시킨다. 네. 이런 이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전쟁터에서처럼 먼저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죽을 위험이 높은 사람은 아직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한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는 정말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이란도 더 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로 이제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도 4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네. 정부는 이제 급기야 IMF의 긴급 자금을 약 6조 원 정도를 좀 달라 이제 요청을 해놨는데 의료진들한테 지급할 의약품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긴급한 이제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고 유럽 국가들 역시 이제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에 600여 명, 네. 프랑스와 독일이 500여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나라가 다 3천여 명의 이제 확진자에 달하는 상황이고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다 이제 하루에 200여 명씩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중국이나 우리가 겪었던 상황이라서 네. 이제 그대로 이제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이런 이제 걱정스러운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특별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로부터 오는 여행객들을 30일 동안 입국 차단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대국민 연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딱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네. 이런 신호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그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을 언급했는데 이들 국가의 상황이 개선되는 거에 따라서 제한과 경보를 재평가할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그동안 이제 두 나라의 개선된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신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뒤에 서 있던 그렇습니다. 배석자가 네. 확진을 확진자였다. 받았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대로라면 한국 기준으로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도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 맞아요.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야 이거 괜찮냐 걱정된다 이제 이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73세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았잖아요. 네. 미국 언론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이처럼 이제 서구권이 급격한 혼란으로 빠져들면서 한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칭찬이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주 전쯤에 제가 이제 몇 주 뒤면 K-팝이 아니라 K-방역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미국 의회에 이제 그 코로나19 청문회가 열렸는데 사실상 코리아 상찬회가 열렸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코리아 그랬다면서요. 예, 한국 사례가 마치 약방에 이제 감초처럼 거론이 되면서 자기네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이제 질타하는 도구로 쓰였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어머니들이 엄친아라고 하죠. 이제 엄마 네. 친구 아들은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왔다는데 너는 이게 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타박하는데 동원이 된 셈입니다. 예를 들면 캐롤라인 멜라니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19만 6천여 명을 검사를 했는데 네. 우리 미국은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한국은 뭐 드라이브스루 검사까지 한다는데 우리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치의한테서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는 미 합중국이다.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나라다. 그런데 훨씬 뒤처져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렬하게 CDC 국장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엄친아 그러면은 좀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얄미워요. 그럼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부러운 건 사실인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참 왜 검사를 이렇게 안 받는지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어제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에 탄 채로 표본을 채취하고 검사 받고 뭐 이틀 뒤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 간의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식의 이제 소개가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독일 일부 지역에서도 이거 드라이브스루를 이제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멜라니 의원 뭐라 그랬냐면 네. 나도 한국 가서 이동식 검사소에서 빠르게 검사를 받고 싶다. 오세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끝까지 이 코로나19와 싸움에서 네. 좀 잘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예, 재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해달라. 이런 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약간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정부가 짜가지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이걸 가지고 이제 여당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여당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나 보죠? 잘 몰라서.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사실 하는 게 그 맞느냐 하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뭐 정식으로 이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당 대표가 이제 정부 인사를 두고 물러나라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발언이긴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만큼 이제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11조가 조금 부족하다. 6조를 늘려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돈을 재정 정책을 보수적으로 짜면 안 된다. 이제 말하자면 돈을 좀 세게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홍 부총리는 이런 발언이 전해지자 어제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거취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가 걱정된다. 이제 이런 발언인데 말하자면 어쨌든 그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뭐 의도가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어쨌든
국회에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까지가 아마 임시회의가 끝난 예. 때여서 만약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안이 막 이렇게 정리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상향하는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얘기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회 분위기를 보니까 네.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기 때는 이제 최대한 재정 투입을 해서 일단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래서 이제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아니냐. 이게 이제 결국은 총선 때까지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가 또 주식시장이 어제 좀 폭락을 하면서 불안한 상황이 연출됐고 그렇습니다. 또 사이드카드 뭐 발동되고 그래서 예. 좀 힘들긴 하죠. 미국 증시도 지금 굉장히 좀 폭락하는 상황이고 그에 맞춘 듯이 어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제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 일정 기한 내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역 화폐 형태로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결국에는 자칫하면 혹은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의 어떤 최대 화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화폐를 주는 거는 이제 소비를 좀 촉진시키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네. 조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아주 그냥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던 우리 헬마. 오늘까지만 진행한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뉴스 브리핑을 헬마 뉴스로 꾸려드렸는데 이제 코너는 제가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네.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좀 해달라 네.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총선에 관련된 소식을 조금 자세히 풀어드리는 그런 새로운 코너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일단 오늘은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